반갑습니다. 공인중개사법 문제풀이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2차 과목 가운데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본제 과정, 핵심 과정하고 이제 문제풀이를 통해 가지고 실전 감각을 기르는 과정입니다. 이때는 이제 불필요한 문제 중에서 우리가 이제 한번 보시면 좋겠다 하는 질문들은 그냥 한번 읽어보셔도 되고요. 대신에 시험 출제가 꼭 되는 부분, 그 위주의 문제들 중심으로 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가기 전에 공인중개사법을 공부하시게 되면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 판단의 기준이 되는 그 원칙이 있거든요. 일단 보시면 공인중개사법에서 그 구성이 법 조문이 법령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로 정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 시행령 거죠. 시행령. 이게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 그리고 이게 시행규칙입니다. 시행규칙. 이게 해당 부서 장이 발하는 우리는 국토교통부령이죠.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무슨 기준이라든지 그 다음에 무슨 사항으로 끝나는 항목들은 이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죠? 기준 두 개 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이제 예외가 있죠. 기준과 사항은 대통령령해서 원칙은 이렇게 되는데 등록 기준이라든지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 기준 같은 거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다만 이제 참고하셔야 될 게 중개사무소 설치 기준하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제도에서 응시수수료의 반환 기준, 응시수수료 반환 기준, 그리고 행정처분에 보시면 업무정지라든지 자격 정지 기준, 이 세 가지는 근거가 달라지죠. 사무소 설치 기준은 법률입니다. 법률로 정한다. 그리고 응시수수료 반환 기준과 업무정지 자격정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세 가지는 따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법령칙 이렇게 3단으로 구성되는데 보통 이제 각종 서식 있죠. 그러니까 각종 서식은 국토교통부령, 그러니까 전속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그리고 나온 김에 각종 서식과 관련된 그 위반에 대한 제재는 업무정지입니다. 이제 분류하고 이제 아셔야 되는 내용들인데 또 이제 기본적인 거지만 다시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구성하고 이제 이게 3단으로 구성된다는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법 조문 읽을 때 시험하고 관계없지만 어쨌든 몇 조, 그죠? 몇 항, 몇 토, 몇 목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제1조 1항 1호 가목, 나목 이 순서로 그냥 법 조문이 이루어진다는 것. 또 조문은 본칙이 있고요. 부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과 규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시행 시기라든지 등등 이런 부분들을 정하는 게 부칙에서 따로 정하는데 본칙에 있다가 부칙으로 이제 내용이 옮겨지면서 우리가 주로 자주 접하는 게 뭐냐면 부칙 6조 2항에서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이걸 다 부칙상 부칙 6조 2항에 의한 개공이다 이렇게 줄여서 부칙상의 개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칙상의 개공에게 또 주어지는 기본 이제 특징 신지경 해가지고 세 가지가 있는데 신규 등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역 제한을 받죠. 특광도에 대해서 즉 중개사무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특별시, 광역시, 도 관할구역 내에 대상물만 중개하고 있다.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노원구라면 어디로? 서울특별시로 제한될 거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사무소가 있다면 경기도로 제한될 거고, 그죠? 부산광역시 진구다 그러면 어디에? 부산광역시 범위 내로 제한이 되겠죠. 그러나 지역 제한이 주어지더라도 사무소 이전에, 그죠? 자유는 보장된다라는 거. 그리고 부산 계공은 공인중개사 자격 없는 자이기 때문에 원래 변호사 업무였던 경공매 업무에 대해서 겸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뭐 이 정도. 그리고 이제 우리 오늘 뭐 용어 정의하고 다 이제 언급하실 건데, 용어 정의하고 중개사무소 간에 가지고 또 기본 틀을 하셔야 될 게, 자, 공인중개사가 나오거든요. 공인중개사의 정의가 뭐냐면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시험 쳐서 뭐 한 사람,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공인중개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중개업을, 그죠? 하는 사람은 아니죠. 공인중개사는 시험 쳐서 자격에 합격한 사람을 공인중개사라고 부를 뿐이고,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다라고 되면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가지고 누군가에게 소속이 되어 있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소속되어 있다, 누군가에게, 기업 공인중개사에게 소속되어 있는 공인중개사다, 줄여서 우리가 소공 그럽니다. 그러니까 소공은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그러니까 실제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계공이 하는 일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소속 공인중개사는 어딘가에다가 적어두고 있죠, 그죠?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자, 소속 공인중개사가 계공이 나오는데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한테 뭐한 사람이다? 개업한 사람이다. 그래서 계공은 이 법에 의해 가지고 뭐한 사람, 이건 등록을 한 사람입니다. 등록한 사람이다.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등록했다. 아셨죠? 그리고 중개업을 영위한다라는 말은 역시 언급되지 않습니다. 계공은 말 그대로 이 법에 의해서 등록을 한 사람이다. 대신에 중개업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죠. 아셨죠? 그래서 그냥 등록한 사람을 뭐라 부른다? 계공이라 부른다. 그리고 또 실무적으로 계공은 사무소를 말합니다. 이것도 기억해 두시고, 사무소. 즉 그러니까 계공은 이 법에 의해서 등록한 사람이니까 뭐가 있는 사람이다? 중개사무소가 있는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부르는 동안에는 업무 정지를 받았던, 아니면 장기간에 휴업을 하고 있던 사무소는 반드시 두어야 한다. 자, 이렇게. 그리고 나중에 우리 등록의 성격도 쭉 나오죠. 언급되고 하는데, 등록은 대인적 처분 행위고 일신 전속성을 갖기 때문에 그 등록을, 그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등록은 대인적 처분이니까 한 사람의, 아셨죠? 등록은 한 번이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에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중등록 그리고 이중소속 그리고 양도 대여입니다.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확실하게 아셔야 될 게, 소공이, 그죠, 어딘가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계공도 등록을 하고 사무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소공이 계공이 될 수 있느냐? 그건 안 되죠. 왜? 어딘가에 적을 두고 있는데 자기가 또 등록해버리면 자기 사무소에 자기도 또 소속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중 소속에 해당하기 때문에 절대로 소공이 계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소공이 계공이 될 수 없는데, 여기 네 가지. 이 네 가지는 예외가 없는 절대적 금지거든요. 그래서 위반하게 되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네 가지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또 나온 김에 절대적이라는 말은 필요적, 그죠? 그 다음에 뭐 기속적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절대적이다 라는 말은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아셨죠? 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기 반해서 등록 사무소는요. 사무소는 절대 금지가 아니라 상대적 금지다. 왜냐하면 현행법상에서 소공이 개공이 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개공이 되든지 또 공인중개사가 일정한 요건을 갖춰가지고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하게 되면 사람이 되죠. 이게 법인입니다. 그래서 법인으로서 자 그럼 법인은 등록을 몇 번 한다? 등록은 한 번입니다. 무조건. 그래서 등록을 했다. 등록을 통해 두는 사무소가 뭐냐면 주사무소입니다. 주된 사무소가 없는 법인은 있을 수가 없죠. 등록을 통해 두는 사무소. 이 주된 사무소에서 법인이 행위를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주된 사무소에서 개공처럼 역할을 하는 사람이 대표입니다. 대표. 그리고 신고를 통해 가지고 둘 수 있는 경우가 뭐냐면 분사무소죠. 분사무소의 개공을 뭐라고 하냐 그러면 책임자 그러면 책임자. 그러면 법인에 있어서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대표와 책임자죠. 그죠? 그러니까 현행법상에서 공인중개사 자격 없는 사람이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대표와 책임자는 일반인이다, 공인중개사다. 일반인 아니죠. 그죠? 공인중개사밖에 못해요. 현행법상에서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자밖에 없다. 그래서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대표,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입니다. 그것도 그 기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전교육에 해당하는 실무교육을 이수한 자라야 하셨죠. 대표가 될 수 있고 책임자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보세요. 등록은 이퀄 사무소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법인은 주된 사무소 하나 있죠. 그런데 모두 분사무소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등록 이퀄 사무소니까 1등록조이란 말은 사무소도 하나라에 맞죠. 그죠? 그런데 법인의 경우처럼 2개 이상의 사무소를 두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은 이중으로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법인의 분사무소라는 예외를 둔다. 그러니까 사무소에 관한 경우는 절대 금지다, 상대적 금지다. 상대적 금지죠. 그래서 현행법상의 신규 등록이 허용되는 경우는 뭐하고 공인중개사인 자하고 법인인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무소를 두는데 이중사무소도 안 되고 그죠? 임시중개시설물도 그 설치를 금지합니다. 이렇게 두 개는. 그러니까 사무소는 절대 금지다, 상대적 금지다. 상대적 금지이기 때문에 이걸 상대적 등록 취소 이렇게 앞으로 계속 얘기할 때 우리가 절치, 상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상대적 등록 취소를 말한다. 이렇게 상대적이란 말은 또 같은 말로 임의적 그리고 재량적 그죠? 재량적 처분 사유다. 이렇게 그리고 요 두 가지는 동시에 1대1이라는 형벌의 병가 사유다. 이중등록, 이중소속, 양도대행은 절치와 1대1, 이중사무소, 임시중개시설물은 상치와 1대1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게 다 통상적인 내용이에요. 기억하셔야 되고 개념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사무소를 둔다 그럴 때 또 우리가 중개 업무를 있잖아요. 중개업에 종사한다 라는 말은 중개업 이제 용어를 얘기할 때 등록 이꼴 사무소고 중개업에 종사한다 라는 말은 등록증을 보유한 상태다. 이렇게. 즉 중개사무소에 등록증을 걸어놓은 상태라야 그죠? 네,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에
통지를 받았다 해가지고 바로 그저 중개업에 종사할 수는 없어요. 그것도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사무소를 설치할 때 지역적 기본 단위가 사무소는 시군구입니다. 시군구. 그러니까 시군구별로 그죠 사무소를 둘 수 있는 거죠. 근데 개인의 경우에는 사무소가 뭐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시군구별로 둔다 하더라도 어쨌든 경우로 두 개가 될 수는 없죠. 그죠? 시군구별로 한 개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이건 역시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함으로써 두 개 이상의 사무소는 둘 수 있다. 그죠? 그러나 시군구 단위에서 사무소가 두 개 되는 경우는 있다 없다라는 거죠. 두 개 되는 경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분사무소를 두잖아. 그죠? 분사무소를 두지만 어디에는 못 둘까? 주된 사무소가 있는 관할 구역 안에는 그죠? 못 두죠. 왜? 주된 사무소가 있는 지역에는 이미 주 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사무소를 둔다 못 둔다? 못 둔다. 그러니까 분사무소를 둘 때 주된 사무소 관할 구역을 제외하고 포함하고 제외해야 되겠죠. 그죠? 왜? 한 곳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으니까. 그래서 전국의 시군구 수가 만일에 500개가 있다면 그 중에 그죠? 한 곳은 둔다 못 둔다? 못 둔다. 왜냐하면 주된 사무소가 있을 거니까. 그래서 전국의 시군구 수가 500개가 있고 분사무소의 최대 개수가 몇 개냐 이렇게 묻게 되면 499개겠죠. 그죠? 왜? 500개 중에 한 곳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으니까.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을 쭉 공부하실 때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요. 갖춰야 될 기본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법령칙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공인중개사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또 어떻게 읽는지, 그리고 공인중개사 개공은 개념 정의가 뭔지 됐죠? 어떤 게 절대적으로 금지하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지금 이제 기본 문제집에 보면 문제집에 7페이지에 뭐 실전 감각 기르기 해가지고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요거 보면서, 그리고 항상 설명드리는 내용은 실제 그죠 기출되는 부분 중심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죠. 참고적으로 문제지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1번에 뭐 조금 나오는데 참고만 하시죠. 거기 보면 4번에 소개영업법 신고제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83년에 부동산 중개법인데 이게 처음에는 허가제였습니다. 허가제였다가 99년도에 그죠? 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뭐로 바뀌었다? 등록제로 바뀐 거죠. 허가제와 등록제의 차이가 뭐냐 그러면 허가 신청을 했을 때 특정한 이유가 있을 때는 그 신청을 제한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뭐 예전에 주유소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그렇잖아요. 거리 제한이 있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공인중개사법상에서도 뭐 자격이 있고 또는 하더라도 이게 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제한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등록제로 바뀌었다라고 했는데 등록제의 가장 큰 차이가 등록을 신청하게 되면 등록은 해 주어야 한다. 아셨죠? 기속성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주의하시기 어떤 거냐면 등록은 해줘야 되는데 등록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몇 개? 4가지. 아셨죠?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대표적으로 이제 변호사 같은 경우죠. 그 다음에 또 등록 기준에 미달할 때 이제 등록을 할 때는 갖춰야 되는 요건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뭐다? 등록 기준입니다. 그리고 또 등록할 수 없는 경우라고 딱 명시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격 사유. 이런 이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죠? 등록을 하게 되면 그때도 받아줘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때는 반려 사유가 되겠죠. 요건을 갖춰서 등록을 신청해라 이렇게. 자, 그 정도까지만. 그리고 이번에 가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의 법적 성격. 핵심에 체크만 하시고 그냥 읽어보시고 정리하세요. 1번 끝에 기본법입니다. 두 번째 특별법이고
세 번째, 권리의 의무에 관한 사항, 권리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저기의 실체법. 그리고 민법과 사법의 민법과 상법 등 해가지고 나오죠, 그죠? 혼합된, 그러니까 이게 좀 참고하실게. 5번 문제부터 보고, 공법과 사법의 성격이 혼합되어 있는 혼합법적 성격이다 혹은 중간법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4번에 보니까 어느 법을 적용할 거냐 그런데, 자, 사인 간의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민법이거든요. 사인 간의 생활 관계 가운데 상행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적용되는 게 상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부동산 중개라는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법이고, 부동산 중개, 그리고 이때는 상행위가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는 민사중개입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을 적용하겠죠, 그죠? 근데 상법에 관한 규정도 적용한다. 왜냐하면 개공이 중개를 영업으로 하게 되면 상인으로 본다라는 판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공 이퀄 상인이기 때문에 개공이 받는 보수도 상인 보수 청구권으로 본다. 아셨죠? 상인 보수 청구권. 그러니까 보수 지급에 관한 약정이 없더라도, 그죠? 그래만 되면 뭔다?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일단 부동산 중개에 관련된 부분에서 공인중개사법이 제일 먼저 적용하고, 그 다음에 없으면 3법, 없으면 민법 순으로.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 상법에 대한 특별법입니다. 근데 상법이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죠. 그래서 우선순위는 이렇게 특별법 우선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민법이 일반법이니까 뭐부터? 공인중개사법부터, 그죠? 먼저 적용해야 되겠죠.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자, 전형계약 14종 전형계약의 성격 어디에도 들어있지는 않죠. 근데 공법과 사법의 중간법적인 성격이다. 그죠? 그러니까 사법과 이 사법의 공법화 현상돼 있죠. 그 정도 개념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혼합법 혹은 중간법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인데 26회 시험에는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느 부분보다. 일단은 핵심적인 내용, 그죠? 4가지를 잘라서 아시면 돼요. 자, 4번 문제로 가십시오. 4번.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이 뭐 이렇게 가는 형태로 물을 수 있겠죠, 그죠? 일단은 첫 번째,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첫 번째. 그다음에 공인중개사의 그 전문성을 제고한다. 둘. 그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한다. 육성. 지도라는 개념이 있는지를 꼭 확인하세요. 아셨죠?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국민경제 이바지까지. 국민경제 이바지. 그죠? 그 정도. 4가지면 확실하게 그 개념을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목적 4번 정도 딱 체크하시고, 지금 우리가 보신 문제들 지문들 중에서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정도면 뭐 2번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4번 문제 정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이 공인중개사법의 그 총칙 파트에서 총칙 부분을 지금 우리가 보고 계시거든요. 지금 이 칠판에 파쇄되어 있는 내용은 수업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내용에서 지문에서 그 답을 찾을 때, 그죠? 아니 그 기준으로 딱 갖고 계셔야 됩니다. 이 내용들은.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에 지금 우리 총칙 부분을 하고 있는데, 목적은 4가지 항목을 꼭 기억하시라 그랬고요.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을 정한다. 그 다음에 전문성을 제고한다.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 그러니까 지도라는 개념이 잘못된 지문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국민경제 이바지 그랬잖아, 그죠?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법하고 비교를 하자면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 있는 그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이라는 그 표현 나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만 어떤 거냐면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과 부동산 거래 신고법의
재정 목적이 궁극적인 목적은 똑같아요. 국민경제 이바지. 그 정도 차이점. 거기에 또 공통점을 물을 수 있으니까 공통점을 묻게 되면 국민경제 이바지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용어가 나오는데,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목적을 보셨고요. 그리고 용어가 나오는데, 용어는 일단 뭐 정리하자면 그래요. 딱 기억하실게. 용어는 몇 개가 있다. 6가지가 있다. 그 6가지가 뭐냐 그러면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업, 중개업, 그리고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6가지가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아셔야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공인중개사하고 이 개공이잖아, 그죠?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 둘 다 이 법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둘 다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중개업 영입니다. 이렇게 좀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또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해가지고 이 두 개를 뭐냐면 고용인 거잖아, 그죠? 둘을 고용인 거래요. 근데 소속공인중개사하고 중개보조원 할 때 보통 이제 참고하실 게 하나 있어요. 소공은 좀 분류를 해야 되는데, 소속공인중개사는 법인 있잖아, 그죠? 법인의 사원 임원 중에서 공인중개사인 자가 소속공인중개사입니다. 그리고 또 공인중개 소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공인중개사로서 저 고용인입니다, 그죠? 고용인,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 이렇게. 그러니까 소공이라고 할 때는 고용인을 말하는데 누구도 포함한다? 법인의 사원 임원을 포함한다라는 거. 그리고 중개보조원하고 둘 다 공통점은 뭐냐면 공인중개사란 표현이 들어갑니다. 소공은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하고요.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현장 안내나 일반 서무와 같은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이렇게 공인중개사로서 아닌 자로서이고 공인중개사란 용어가 들어간다. 그 다음에 중개와 중개업인데 여기서 다른 건 두고 중개가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이번 이제 16회 시험에서 강하게죠, 예상하고 있는 게 요거거든요. 그럼 일단 중개업부터 가보죠. 중개업은 중개를 뭐다? 업으로 하는 자인데 무조건 4가지 요소를 갖췄을 때입니다. 4가지 요소가 뭐냐면 일단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의뢰를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정한 뭘 받고 보수를 받고, 즉 유상입니다. 보수를 받고, 그리고 중개를 뭘 하면 업으로 하는 사람, 업을 한다. 의뢰, 보수, 중개업 몇 가지? 4가지를 갖추면 중개업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4가지 요소만 갖춰져 있다면, 그죠? 컨설팅에 부수를 하든 혹은 금전 소비대차에 부수를 하든, 아셨죠? 관계 때부터 부수와 무관하게 뭐다? 이건 중개업이다. 무조건 요소가 몇 가지? 4개. 의뢰를 받고 보수를 받고 중개를 말 때, 업을 할 때 4가지 요소를 갖추면. 근데 여기 보면 4가지 요소 어느 가운데서도 만일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경우가 되면 이때도 중개업이다, 아니다? 중개업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중개업은 뭐하고 관계없다. 등록과 무관하다. 다시 말해서 등록 중개업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다. 무등록 중개업도 있다. 무등록 중개업도 있다. 여기까지.
아시겠죠? 중개업에 관한 중개업은 딱 저 네 가지 요소입니다. 그리고 컨설팅의 부수했건 금전 소비대차의 부수하건 아셨죠? 저 네 가지 요소만 갖추면 중개업이고 등록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도 관계가 없다. 핵심. 자, 여기까지 입력됐죠? 딱 집어넣으십시오. 의뢰보수 중개업. 그죠? 무등록 중개업이란 개념도 성립이 된다. 이렇게. 그러면 자, 중개를 가보죠. 자, 중개는 요소가 중개란 뭐냐? 중개는 딱 보면 중개는 말을 풀어가면 중개는 알선하는 것이다. 그죠? 알선하는 것인데 뭘 알선하느냐? 법률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법률 행위를 법정 중개 대상물 있잖아요. 법정 중개 대상물 몇 가지? 5가지를 대상으로 이렇게요. 자, 갑니다. 중개는 뭐냐? 알선하는 것이다. 뭘? 법률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다. 그럼 뭐 어떤 법률 행위를? 법정 중개 대상물 5가지에 대한 법률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다. 아셨죠? 그럼 알선 이퀄 뭐냐? 소개하는 거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법률 행위라는 건 뭐냐? 법률 행위는 매매, 교환, 임대차의 하나여 아니죠. 매매, 교환, 임대차만이 아니라 뭐까지? 권리의 덕실 변경까지도. 덕실 변경에 관한 행위도 알선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매, 교환, 임대차, 권리 덕실 변경 이퀄 하면 이게 뭐냐? 이게 계약이죠. 계약. 그죠? 법률행위 이퀄 계약입니다. 근데 무슨 계약이냐 그러면 편무가 아니라 뭐다? 쌍무계약이다. 이렇게. 쌍무계약이다. 그럼 여기서 매매, 교환, 임대차에 뿐만 아니라 권리도 들어가는데 그럼 이 권리는 무슨 권리냐? 그러면 권리는 첫 번째,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 해야 됩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다 그러니까 반대로 동산에 관한 권리는 아니겠죠. 그죠? 두 번째, 그 권리가 덕실 변경이 계약으로 덕실 변경이 가능한 권리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약으로라는 말은 당사자 의사대로 의사에 따라서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약으로 그랬으니까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면도 그죠?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인정되는 권리도 있잖아요. 그죠? 즉 이거 뭡니까? 규정에 의한 권리, 즉 줄이면 법정 권리죠. 법정 권리는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중개는 알선하는 것이다. 즉 소개하는 거다. 뭐를? 법률 행위를. 그리고 중개는 중개 행위의 그러면 대상은 뭐다? 법률 행위다. 근데 법률 행위라고 다가 아니고 법정 중개 사무 몇 개? 5가지를 대상으로 한 법률 행위라야 중개의 대상이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 이게 핵심이니까요. 그리고 중개행위다 아니다의 그 판단 기준이 있잖아요. 그죠? 중개행위의 일단 성격부터 볼까요? 중개행위의 성격은 법률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뭐다? 사실행위고 보조행위고 준비행위고 그리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판단에 의해서 계약 성립을 위해 진력하는 독자적 행위다. 이렇게 사실행위고 보조행위고 준비행위고 그 다음에 독자적 행위다. 이렇게 아셨죠? 그리고 어떤 게 중개행위냐에
그 판단 기준인데, 중개행위냐 아니냐의 판단 기준은 뭘 기준으로? 외형상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외형상 객관주의다. 그러니까 사회 통념상 중개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 개공과 고용인의 그죠? 주관적 의사와는 관계없다. 주관적 의사로 결정한다가 아닙니다. 이것도 자주 나오는 질문. 자, 이게 핵심입니다. 중개를 할 때. 그러니까 일단은 중개행위는 알선하는 것인데, 그 알선의 대상은 법률행위다. 그럼 법률행위가, 모든 법률행위가 중개행위의 대상이냐? 그건 아니다. 법정 중개사무 몇 개? 5가지를 대상으로 한다. 아셨죠? 이거 꼭 좀 기억하시고. 그리고 법률행위라고 할 때는, 즉 중개행위 대상은 법률행위인데, 법률행위란 매매교환, 임대차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알선한다 할 때 알선의 대상은 매매교환, 임대차만이 아니라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도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중개행위의 대상은 법률행위적 쌍무계약이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와 계약으로 득실 변경이 가능해야 되는데, 권리 가운데 부동산의 대상 권리가 아닌 어떤 거, 질권 같은 거 있잖아요. 동산 질권, 이거는 안 되죠. 그리고 계약으로 득실 변경이 가능한 권리를 말하기 때문에 법률 규정에 의한 권리, 즉 법정 권리, 다시 말해서 법정 담보 물건인 유치권, 그 다음에 법정 지상권, 법정 지상권은 원칙상 대상이 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얘기죠. 다만 주의하실 게 뭐냐면, 유치권이 그죠? 법정 담보 물건이지만 그 성립에 대해서는 관여할 여지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피담보 채권, 돈 받을 권리하고 그 다음에 해당 목적물에 관한 점유를 함께 이전하는 경우는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권 성립은 관여할 수 없지만 유치권의 이전은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법정 권리들은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법정 지상권, 법정 지당권도 그 성립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다. 대신에 이미 성립한, 다시 말해서 등기된 법정 지상권이나 등기된 법정 지당권은 타인에게 그죠? 이전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등기된 법정 지상권, 등기된 법정 지당권 같은 말로, 다르게 말하면 법정 지상권 이전, 법정 지당권의 이전은 가능하다. 아셨죠? 거기까지. 그래서 중개다 했을 때 지금 실제 이제 26회 시험에서는 중개에 관한 이 기본 내용에다가 중개와 관련된 그 최근에 판례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은 조금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중개와 관련해 가지고 뭐 판례 최근에 언급되는 내용이 뭐냐면, 매수인의 그죠? 매수인의 자금 여력을, 매수인의 자금 사항을 잘 알고 있는 개공이 이제 그 매수인에게 적극적으로 권유를 한 거죠. 그러니까 중도금 지급 이전에 전매를 조건을 해가지고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게 했다. 근데 부동산 경기가 사실은 현재는 좀죠. 원래 여름 더워지는 쯤 되면 비수기잖아, 그죠? 어쨌든 그런 상태라서 중도금 지급 전에 전매가 돼야 되는데 전매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전매가 안 됐으니까, 즉 중도금 지급에 돈이 없거든. 중도금을 지급할 돈이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매수인이. 그러면 이제 계약은 이제 해제가 돼야 되고, 그죠? 그리고 또 계약이 해제되면 지금 중도금 지급을 못했으니까 채무 불이행이니까 계약을 깰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 상태에서 계약금을 이제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계약 해제로 인한 계약금 포기를 했는데, 그 경우에 개공은 배상 책임을 진다는 거죠. 그게 실제 지금 현재 중개 행위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 얘기했을 때 그냥 내용상에서 있잖아요, 그죠? 딱 좀 잘 익혀두셔야 됩니다. 이 경우는 중개 행위를 본다 안 본다? 배상 책임 사유에 들어갑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용어에 관해서 우리 이제 교재에서 문제를 정리하겠습니다. 용어와 관련된 부분은 좀 중개 부분 해가지고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핵심적인 단어를 놓치지 마세요. 자, 5번 가겠습니다. 5번. 공인중개사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정의와 관련된 것이다. 가장 옳은 것은, 자, 1번 지문을 눈으로 한번 한번 훑어보시죠. 거기 보면 중개에 해당한다 그럴 때, 자, 의뢰 보수 중개업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주택에 관한 전세권 설정 행위를 알선하여 주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개에 해당하죠. 중개의 대상은 매매 교환 임대차만이 아니라 권리의 득실 변경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권리의 종류가 뭐냐면 완전 물권 있잖아, 그죠? 소유권이 있을 거고, 소유권, 제한 물권 가운데 용익 물권이 있죠. 제한 물권 가운데 용익 물권 뭐 있습니까? 지상, 그죠? 지상, 지역, 전세권. 대상 권리에 포함되어 있죠, 그죠? 전세권 설정행위. 그리고 담보 물권도 있잖아, 그죠? 담보 물권이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해야 되니까 저당권, 동산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유치권. 근데 유치권 성립은 관여할 수 없다 그랬죠. 이전. 그리고 가담법에 의한 가등기 담보권까지. 가등기 담보권. 저당권에 준하니까. 그 다음에 채권도 되잖아, 그죠? 물권만이 아니라 채권. 물론 제3자에게 공시가 되어야 되니까 등기해야 되겠죠. 등기. 그래서 등기된 그 부동산 임차권이라든지 임차권, 그리고 부동산 환매권까지. 그리고 이제 법정 권리도 원칙은 안 되지만 법정 권리도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있다 그랬죠. 세계 아까 유치권 이전, 유치권 이전, 법정 담보물권인, 그리고 법정 지상권 이전, 법정 저당권, 법정 저당권 이전, 이렇게. 그래서 법정 지상권 이전, 법정 저당권 이전까지 법정 권리도 대상이 될 수 있더라. 지금 그래서 전세권 나왔잖아, 그죠? 전세권 설정 행위도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아셨죠? 꼭 이 정도는 이제 중개, 특히 중개, 요 중개 부분은 용어정의 6개 하고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자, 그리고 2번에 가면 다른 건 없어요. 우리가 권리금에다가 줄을 다 긋고 보세요. 중개는 알선하는 것이다. 뭘? 법률 행위를. 근데 법률 행위의 대상이 뭐라 해야 됩니까? 법정 중개 상물 5가지죠. 그러니까 권리금은 5가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법정 중개 상물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게 2개. 그게 뭐냐? 토지, 건축물을 말하고,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게 3개. 임무, 그 다음에 공장재단, 그 다음에 광업재단. 딱 5개. 무조건 이 5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권리금은 대상이 아니니까 무조건 빼세요. 세 번째, 자산관리공사에서 행하는 부동산 공매나 법원 경매는 공개 매각이라는 절차를 통하므로 법률행위가 중개행위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이다, 계약. 여기서 계약으로 그랬죠. 계약으로라는 말은 이것도 계약이잖아, 그죠? 이건 당사자 의사에 따라서, 반대로 말하면 법률 규정에 의한 권리 변동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매매 교환 임대차 같은 계약은 되는데 상, 공, 판, 경 있죠.
상공, 판경. 법률 규정에 의한 권리 변동. 이런 경우는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네 번째, 중개라 함은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에 관한 행위만을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행위만은 아니죠. 뭐도 된다. 그죠? 매매 교환 임대차만이 아니라 뭐까지? 권리의 득실 변경까지도. 그 다음 다섯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보수를 받지 않고 행한 중개행위는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무상중개의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을 적용합니다. 무상중개의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을 적용하고 무상중개의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이나 확인 설명 의무를 배제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6번 중개 행위에 관한 기술 맞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포인트만 보셔요. 그냥 혼자서 읽어보셔도 되지만 일단 6번에 보니까 그죠? 사실행위입니다. 첫 번째 있죠. 법률행위 성립에 조력하는. 무슨 말이냐? 법률행위 성립을 목적으로 하는, 즉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사실행위고 사전 보조행위다. 그죠? 그 다음에 중개 3요소는 내, 니, 물건 그러면 돼요. 그죠? 대상물, 의뢰인, 개공. 네 번째, 세 번째, 개공의 중개행위는 계약 성립을 위한 중개 의뢰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의 행위, 사자로서의 행위, 대리인으로서의 행위가 아니라 뭐다? 독자적 행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이건 판례입니다. 중개행위는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개에 관한 행위로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한다. 아시죠? 기본적 상행위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그리고 5번, 분양대행이나 컨설팅에 부수하여 주택 또는 상가에 대한 거래를 알선해 주는 행위는 중개업에 해당될 수 있다. 그렇죠? 중개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죠. 컨설팅에 부수했다, 금전 소비 대차에 부수했다 관계없이 의뢰 보수 중개업이라는 네 가지 요소를 갖추면 그죠? 중개업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넘어가죠. 자, 그 다음에 7번. 자, 우리 지금 칠판에 판사한 내용 자주 보셔야 돼요. 그대로 그냥. 자, 기억. 중개행위는 재산상 법률행위다. 아니죠. 사실행위입니다.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사실행위다. 2년. 그 밖의 권리에는 저당권, 유치권, 질권과 같은 담보물권 모두가 아니죠. 그 밖의 권리다 할 때는 담보물권 가운데 저당권하고 유치권의 이전만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비전형 담보물권 가운데 가등기 담보권 있죠. 가능하고 가담법에 의한 가등기 담보권까지. 이거 개공이 중개에 대한 책임으로서 보증각서를 작성하여 매수인의 잔금 채무를 보증한 행위는 상행위로 간주된다. 그죠? 상행위로 본다. 옳은 지문이 판례고요. 리얼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등록증을 대여받아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갑이 직접 거래 당사자로서 중개사무소를 방문한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갑의 그러한 행위는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셨죠? 중개행위가 아니라 거래 당사자로서의 행위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8번 가겠습니다. 옳은 것으로 묶인 것은 자 개공이 아닌 자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인이죠. 법정 중개 대상물을 1회라도 중개할 수 없다. 일반인이 중개하는 건 관계없죠. 니은 중개의 대상 행위는 모두가 법률 행위로서 이는 채권 행위와 물권 행위를 포함한다. 맞죠? 그러니까 매매 계약 같은 거죠. 예, 그게 이제 물권 행위가 될 거고 그에 대해서 이행과 관련된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그죠? 이런 부분들이 채권 행위가 될 건데 그래서 중개상 행위는 모두가 법률 행위로 채권 행위와 물권 행위를 포함한다. 이렇게. 그다음 디귿 개공이 경매부동산에 대하여 권리 분석, 취득, 매수 신청에 대리를 하는 행위는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판례가요. 매수 신청 대리 행위는 중개라고 볼 수 없다라는 지문이 맞습니다. 근데 권리 분석하고 있잖아요. 취득 알선은 현행 판례가 중개에 해당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답이 옳은 것을 해가지고 니은하고 디귿을 잡고 있는데, 디귿도 권리 분석에 대한 부분은 지금 매수 신청에 이어지기 때문에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아셨죠? 권리 분석과 취득 알선은 판례상 뭐에 해당한다? 중개에 해당한다라고 보는 게 옳은 판례입니다. 이제 의뢰, 다른 사람 의뢰 있었죠. 의뢰, 보수, 그 다음에 중개업이잖아요. 이때 금전 소비대차 행위를, 금전 소비대차 행위는 기본적으로 중개업이 아니죠. 중개를 업으로 해야 되거든. 중개를, 그죠? 그러니까 중개를 업으로 하는 중개가 뭡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중개를 업으로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금전 소비대차는 아닙니다. 법정 중개상물에 대한 법률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지, 아셨죠? 그 다음에 미음, 중개사무소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반복적 중개행위는 중개업에 해당될 수 있다. 그죠? 그게 뭐다? 무등록 중개업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갑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9번. 공인중개사법상 지정받은 거래정보 사업자가 행하는 거래정보 사업은 지시중개로 볼 수 없다. 정보를 제공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시중개로 볼 수 없다. 근데 보통의 통상은 뭐다? 거래정보 사업자가 행하는 거래정보 사업은 개공의 개입을 통한 뭐다? 참여중개라고 본다. 이렇게 참고로 봐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상사중개는 타인 간의 상행위를 대상으로 하죠. 세 번째,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중개를 업으로 하는 상인이나 민사중개인에 해당한다. 그죠? 판례상 상인으로 보지만 우리는 민사중개인입니다. 네 번째, 부동산 중개는 상사중개다, 민사중개다. 그러니까 중개 방식은 다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러나 아닌 게 뭐라고? 상사중개입니다. 여러 가지 중개 방식을 다 허용하지만 어디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상사중개는 해당하지 않는다. 요거 좀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10번 중개행위와 타 개념과의 구별 그러는데 한번 뭐 읽어보시면 돼요. 7회 때 한번 출제된 적이 있는데, 일단은 보통 대리하고 도급에 관한 경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 위임 계약 있잖아요, 그죠? 승관주의 의무가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도 그 중개도 위임 유사 계약으로 본다라는 게 이제 일단 기존 판례였거든요. 아셨죠? 중개다 하고 구분할 때 일단 승관주의 의무가 판례상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중개 계약을 뭐라 본다? 위임 계약 그 자체는 아니지만 위임과 비슷한 형태의 계약이라고 본다는 거요. 그 다음에 5번 중개와 도급은 일의 완성이 보수 직업 요건인 정. 그래, 여기는 맞아요. 그러니까 중개든 도급이든 일의 완성을 조건으로 보수 직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을 기울여도 개공이 뭐 없이는 뭐 없다. 거래 없이는 보수 일부도 그죠? 청구할 수 없습니다. 뭐 없이는 뭐 없다. 보수 없이는 보수도 없고 위약금도 없다. 아셨죠? 그러나 또 그게 공통점인데 일의 완성 의무를 부담한다. 우리는 중개를 의뢰받잖아, 그죠? 중개를 의뢰받지만 중개를 완성시켜야 될 의무는 없어요. 아셨죠? 그것도. 그래서 그 10번에 나머지 한번 보시고 5번 지문만 보십시오.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에 가시면 중개업 및 중개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 자 보시죠. 1번에 보니까 의뢰 들어있죠. 그 다음에 수수료 들어있죠. 그리고 중개를 하는 자리에 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에 알선을 그랬죠. 알선, 즉 중개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뭐다? 업을 한다. 그래서 의뢰, 보수, 중개, 업 4개 다 들어있죠, 그죠? 그 다음 이번 부동산 중개 행위는 자 컨설팅에 부수했다. 컨설팅의 부수 여부와 관계없이 뭐라고요? 중개업에 해당한다 그랬고,
중개행위는 당사자 간의 매매 등 법률 행위가 용이하게 성립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주선하는 사실행위다. 그죠? 네 번째, 중개행위냐 아니냐의 판단 기준은 진정으로 거래 당사자를 위해 거래를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느냐와 같은 주관적 의사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셨죠? 통념상 외형상 객관적으로 판단할 부분이다. 5번, 중개행위는 개공이 거래 쌍방으로부터 의뢰받은 경우뿐 아니라 그 일방으로부터 의뢰받은 경우도 포함한다. 아셨죠? 그 다음에 중개업 가겠습니다. 12번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중개업은 의뢰보수 중개업 4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는 거. 1번 맞죠? 두 번째,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를 중개했다 하여도 수수료를 받지 않으면 즉 무상은 중개업이 아니죠. 세 번째, 수수료를 받지 아니한 일반인의 일회성에 그치는 중개행위는 중개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수료를 받은 경우라면 중개업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일회성이 거쳤을 때는 중개업이 아니지만 수수료를 받게 되면, 그죠? 받게 되면 중개업에 해당한다. 근데 일회성 우연이라는 게 업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개업의 요건이 유무상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의뢰에 의해서 보수를 받고 중개를 한다.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반복. 일회성 우연이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요건은 4가지라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알선 중개를 업으로 했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따라, 그죠? 판단해야 된다. 5번, 금전 소비 대차의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에 알선을 업으로 한 경우에는 중개업에 해당된다. 맞죠? 금전 소비 대차에 부수했든 말았든 간에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했으니까. 그 다음에 13번 가겠습니다. 중개업에 해당하는 거 그랬잖아요. 중개업은 여기 있죠. 일단은 무조건 법정 중개상물 가운데 하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농지, 매매교환, 임대차, 그죠? 예, 법률행위죠. 그리고 뭐다? 주선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중개입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반복하고 있으면 뭐가 되는 거야? 중개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 관리대행 줄 닦았고, 관리대행은 별개 업종입니다. 두 번째, 중개업의 경영기법 적용 줄 긋고, 요건 프랜차이즈 업무죠. 중개업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4번, 부동산 개발 상담 줄 긋고, 역시 개공이, 그죠? 겸할 수 있는 다른 업종입니다. 다섯 번째, 주택 건설 분양 줄 긋고, 우리가 주택의 건설 분양 대행은 하지만 그걸 분양업 자체를, 그죠? 하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주택 건설 분양업은 일종의, 그죠? 주택 분양 주택 매매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중개업이 아니라는 건 확실하죠. 된다 안 된다를 떠나가지고 좀 구분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중개업이다. 일단은 반복성이 없이 그랬는데 이건 중개업일까요 아닐까요? 임의한 매매 중개행위를 하고 보수를 받아도 반복성이 없으면 중개업 아니죠. 두 번째, 등록하지 않은 자가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게 되면 중개업이죠. 그러니까 등록 유무와는 관계없다. 이걸 뭐란다? 무등록 중개업 그러죠. 세 번째, 컨설팅에 부수하더라도 중개업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수를 받고 오로지 토지만의 중개를 업을 했다. 대상물을, 그죠? 특정하는 건 관계가 없죠. 대상자가 특정되면 안 되니까. 다시, 대상물은 특정하는 게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하숙집만 전문으로 중개한다. 혹은 농지만, 혹은 공장 부지만 매매를 전문으로 한다. 공장 부지 매매를 전문으로 한다. 이렇게 되면 이건 중개업입니다. 그런데 대상물을 특정하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대상자를 특정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원주택을 제공할 목적으로 아파트를 중개했다. 이 사원주택을 제공할 목적으로 아파트를 중개하게 되면, 그죠? 아파트를 중개하는 경우는 상관없잖아, 그죠? 대상물에 대해서 중개하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대상자가 특정되어 있습니다. 대상자가. 그러니까 사원주택을 제공할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해당
계약에 즉 입주 대상이 되는 사람은 오로지 누구밖에 없어요. 그죠? 그 회사의 사원만 되니까. 그래서 대상자는 특정되면 안 되지만 대상물은 특정되어도 관계가 없다. 꼭 좀 구분하시고. 5번 의뢰보수 중개업이라는 요건을 갖췄다면 저당권 설정 행위에 관한 알선도 업이 될 수 있죠. 그죠? 금전 소비대차에 부수했는지는 관계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용어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